이것만은 꼭 아세요. 당신의 돈을 노리는 최신 금융 사기 수법 총정리. 보이스피싱은 이제 전화만이 아닙니다. 문자, 술자리, 심지어 내 통장까지 노리는 최신 사기 수법들을 알고 계셔야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모텔 숙박비 가짜 입금 문자 사기. 어느 날 모텔 사장님에게 장기 투숙을 요청하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남성은 회사에서 입금할 것이라며 계좌번호를 받아갔습니다. 잠시 후 4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까지 도착합니다. 하지만 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숙박비는 280만 원인데 제가 실수로 120만 원을 더 보냈어요. 120만 원만 돌려주세요. 사장님은 입금 문자를 보고 진짜 입금된 줄 알고 바로 120만 원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입금 문자는 사기범이 조작해서 보낸 가짜 문자였던 겁니다. 문자로 온 입금 내역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장 잔액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가짜 문자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문자 수신 시간이 3시 11분, 입금 시간은 3시 15분. 미래의 시간이 문자로 먼저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수법은 특히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노리고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수법으로 속은 사람이 100명, 피해 금액은 1억 7,6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예방 팁. 입금 문자가 와도 반드시 은행 앱이나 ATM에서 잔액을 직접 확인하세요. 경찰이 만든 피싱 방지 앱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하면 위험 문자나 링크를 자동으로 차단해줍니다. 2. 유흥업소 술값 부풀리기 사기. 이번엔 술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손님이 술을 마시고 만취한 틈을 타 종업원이 제가 결제 도와드릴게요 하며 휴대폰으로 비밀번호를 몰래 눌러 비싼 금액을 결제하는 수법입니다. 양주 몇 병 값이 수백만 원이 되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은 만취한 손님이 카드를 내미는 장면을 찍어두기도 했습니다. 혹시 경찰에 신고할까봐 내가 술 먹고 동의한 거래처럼 꾸며놓은 거죠. 심지어 신고를 막으려고 손님을 근처 모텔에 데려다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증거까지 만들 만큼 교묘합니다. 술집에서 결제할 때는 반드시 결제 내역을 직접 확인하세요. 3. 카드 배송원 사칭 보이스피싱.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는 카드 배송기사인데 신청하신 카드가 배송됐는데 부재 중이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A씨는 신청한 카드가 없어서 저는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배송기사는 이 번호로 전화해 확인하세요라며 카드사, 금감원, 소비자원 같은 기관 번호를 알려줍니다. A씨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면 직원은 신청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명의도용 정황이 있어요. 보안 점검이나 악성 앱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설치되는 앱은 휴대폰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악성 앱입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사기범이 피해자의 화면을 보거나 조작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인증번호를 모두 엿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식 기관으로 전화를 걸어도 자동으로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바꿉니다. 즉, 피해자가 확인 전화를 해도 사기범이 대신 받게 됩니다. 원격 제어가 되면 사기범은 본격적으로 심리 조작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구속 수사될 수 있다며 협박하고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말로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피해자는 외부 확인 방법을 잃고 범죄자 말만 믿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범은 자금 이동이 필요하다. 안전한 계좌로 옮기세요라고 말하며 직접 이체를 요구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사기범 계좌로 보내게 됩니다. 예방 팁. 만약 실수로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다음을 하세요. 인터넷 끄기 와이파이와 데이터 모두 끕니다. 핸드폰 전원 끄기 가능한 빨리 전원을 끄세요. 휴대폰을 끄고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상황 설명 후 도움을 받으세요. 은행 방문 및 계좌 정지 요청. 은행 창구에서 즉시 지급 정지 신청하세요. 가능하다면 다른 기기로 공식 기관 번호를 이용해 연락하세요. 4.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경찰의 체포를 피하려면 조용한 곳에 숨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에 속아서 스스로 모텔에 들어가 갇히는 신종 수법이 바로 셀프 감금입니다. 수법의 단계 및 실제 사례. 모든 일은 검사나 수사관인 척하는 전화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해 불안하게 만든 뒤 위에서 설명드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시킵니다. 악성 앱으로 통화가 장악되면 사기범은 당신은 큰 범죄에 연루되어 구치소에 가기 싫으면 우리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가족에게 알리면 가족도 수사 대상이다. 라고 협박합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타 지역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모텔이나 숙박업소에 가서 머물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이 바로 셀프 감금의 시작입니다. 실제 사례로 대전의 20대 A씨는 검사라는 사람의 말에 속아 먼 지역 모텔에 갔습니다. 거기서 나흘 동안 혼자 있으면서 사기범과 계속 통화했습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지난 생활과 잘못을 반성하는 글을 쓰라고 지시했고 A씨는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A4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썼습니다. 그 뒤 사기범은 무죄를 밝히려면 자산을 검사해야 한다며 부모님 돈과 대출까지 합쳐 수천만 원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신고해 경찰이 왔지만 A씨는 경찰도 사기범의 공범이라 믿고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는 악성 앱에 의해 극도로 심리가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셀프 감금 수법이 노리는 약점. 모텔에 혼자 오래 있으면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사기범은 원격으로 폰을 조종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까지 받게 해 피해를 키웁니다. 또는 현금을 찾아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수거책이 가져가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앗습니다. 이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규칙입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절대 당신에게 모텔에 가서 혼자 있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텔에 가라면 100% 사기입니다. 둘째, 경찰이나 검찰은 자필 반성문이나 수사 서류를 쓰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셋째,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준비하라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세요. 5. 통장 묶기 금융 사기. 이번에는 내 통장을 순식간에 동결시켜버리는 통장 묶기 사기입니다. 통장 묶기의 원리. 사기범이 내 계좌에 10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의 작은 돈을 보내고 연락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사기범이 은행이나 경찰에 그 계좌를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라고 거짓 신고합니다. 은행은 법에 따라 계좌의 지급 정지를 겁니다. 그 결과 내 계좌의 입출금이 막히고 자동이체, 카드 결제까지 줄줄이 멈춥니다. 하루아침에 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때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협박합니다. 계좌를 풀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고하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직원 월급이나 공과금 때문에 빨리 돈을 써야 해서 사기범에게 돈을 보내는 2차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 피해 사례. 식당 사장님 B씨는 모르는 돈 10만 원이 들어오고 계좌가 막혔습니다. 사장님은 당장 직원 월급과 임대료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기범이 빨리 돈을 보내면 통장 거래 정지를 풀어주겠다며 협박했고 B씨는 급해서 수백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직장인 A씨는 월급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온 후 계좌가 막혔습니다. 자동이체가 모두 멈추고 카드 결제도 안 됐습니다. 은행에 가도 계좌가 사기 계좌로 신고돼서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몇 달 동안 금융거래가 안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방 팁. 모르는 돈이 들어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은행에 바로 연락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하세요. 협박 전화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돈을 보내도 계좌가 풀리지 않아요. 100% 사기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 입금 내역을 기록하고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해 자신이 사기 계좌 명의인이 아님을 증명하세요. 모든 단계에서 당황하지 말고 반드시 은행과 경찰에 연락해야 돈을 지키고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제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지 마시고 영상을 공유하여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